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세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전쟁이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앞으로 시장이 제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전쟁을 유가, 물가로만 이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업은 더 비싼 에너지 비용 내고 있고, 소비자는 더 비싼 휘발유, 더 비싼 항공권, 더 비싼 배송비, 더 비싼 생활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 급등이 3월 인플레이션을 크게 끌어올렸고, 연료 의존 업종들이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지금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형태의 세금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구조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나면 유가 오른다. 그런데 전쟁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 안에서 모든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는 경제 전체의 운송비고, 생산비고, 생활비고, 심리비용입니다. 기름값 오르면 배송비 오릅니다. 항공운임 오릅니다. 유통비 오릅니다. 결국 소비자가 사는 거의 모든 곳의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전쟁 여파로 미국 소기업들은 해상 운송 차질, 재료비, 배송비 상승, 소비 둔화를 겪고 있고, 소매와 소비재 업종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상승을 전쟁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금처럼 부과되는데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는 비용, 즉 세금처럼 돈은 빠져나가는데 세금이라고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부터 더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비용은 이미 상승하고 있는데 비용이 올라간 뒤에 움직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비싸게 들어가고 더 크게 부담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쟁세라고 하는 것, 정부가 걷는 세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금이라고 보냐? 정부가 가져가는 돈은 아니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지출을 강제로 늘려서 결국 쓸 수 있는 돈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태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과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 비싼 재료비, 운송비 내고 있고, 재고를 더 비싸게 들어오고 있고, 마진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더 내고, 항공권에서 더 내고 있고, 마트에서 더 내고, 결국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즉, 정부가 세금 안 올려도 실제로는 가게와 기업이 부담하는 총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금처럼 부과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이 세금은 법안 통과 없이 즉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합의도 필요 없습니다. 행정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 가격을 통해 바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은 항상 가장 먼저 에너지, 운송, 여행, 소매, 외식, 제조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은 단순히 물가를 올려서가 아닙니다. 연준의 선택지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전쟁 여파로 3월 CPI가 크게 뛰면서 연준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가 다시 튀면 금리 쉽게 못 내리고, 그렇다고 경기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즉, 전쟁세는 그냥 생활비 부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책 제약입니다. 원래 경기가 둔화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합니다. 아, 이제 연준이 금리 내리겠네. 이제 좀 손 좀 틀려나? 그런데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붙으면 연준은 쉽게
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은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는 늦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비 올라가는데 대출 부담 바로 안 줄어듭니다. 즉 전쟁세는 물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까지 늦추는 이중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전쟁세는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이 두 개로 갈립니다. 가격 전이 가능한 기업과 가격 전이 어려운 기업, 이 차이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항공, 배송, 소매, 외식 같은 업종은 연료비와 물류비 용량을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둔화되면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가 없습니다. 즉 올리면 수요가 줄고 안 올리면 마진이 깎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업 실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소형 기업들과 소비 업종은 운송 차질, 비용 상승, 소비 둔화 이게 동시에 압박한다고 전해졌고 리테일 섹터는 시장 대비 더 큰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반면 일부 에너지, 방산, 특정 원자재 관련 기업은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즉 전쟁세는 전체 경제를 누르지만 그 안에서 자본은 다시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쟁 나면 다 같이 힘들다가 아니라 누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넘길 수 있고 누가 못 넘기냐 이렇게 갈립니다. 바로 여기서 기업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소비자 쪽에서는 더 직접적입니다. 전쟁세는 가계의 체감 물가를 가장 빨리 건드립니다. 특히 휘발유는 사람들이 매주 체감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은 주유소에서 가장 먼저 반영됩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소비 심리는 수십 년 만에 저점 수준으로 급락했고 사람들은 필수 지출 외 소비를 줄이면서 자동차, 집수리, 여행 같은 지출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소비자가 느끼는 경제는 CPI 숫자 아닙니다. 내 카드 값이 늘었다. 내 출퇴근 비용이 부담된다. 장보기 무섭다. 이 체감입니다. 그리고 이 체감 소비를 줄입니다. 그럼 다시 기업 실적이 흔들립니다. 즉 정쟁세는 비용 증가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소비가 위축되어 결국 기업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미국 내수에 직접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세는 단순히 돈을 더 내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지출 총액이 줄어들기 전에 먼저 지출의 순서를 바꿉니다. 즉 기름값 오르면 사람들이 곧바로 모든 소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비필수 소비부터 줄입니다. 외식 줄입니다. 여행 줄입니다. 의류, 가전, 전자제품 늦춥니다. 집수를 미룹니다. 차 바꾸는 것도 미룹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겉으로는 경제가 아직 안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부에서는 소비 구성의 질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이게 바로 정형적인 침체 초기 신호입니다. 전체 소비가 즉시 무너지지 않아도 가장 먼저 선택적 소비가 흔들립니다. 최근 보도들도 리테일과 소비재 섹터가 이런 압박을 먼저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전쟁세는 그냥 물가 오른다가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까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붙으면 연준은 쉽게 금리 결정하기 힘듭니다. 모기지 금리도 다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유가 충격이 모기지 금리와 주택 관련 비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전쟁세는 결국 주택 구매 여력에도 들어옵니다. 생활비가 오르면 다운 페이먼트 여력이 줄어듭니다. 기름값 오르면 출퇴근 부담 커집니다. 금리 인하 늦어지면 매수자 심리 다시 눌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래는 더 둔화되고 체감 경기 더 나빠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 살 타이밍이 더 멀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세는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
직접적인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내는데도 구매력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투자자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이번 전쟁은 비용 구조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 민감 업종을 보셔야 합니다. 항공, 물류, 소매, 소비재, 외식 관련 산업 이런 곳은 전쟁세를 가장 먼저 맞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체감 지출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주유비, 식료품, 유틸리티, 배송비 같은 필수 비용이 오르면 비필수 소비는 먼저 줄어듭니다. 즉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줄이기 시작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연준의 선택지가 더 좁아졌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전쟁세는 물가 상승뿐 아니라 정책 완화 타이밍을 밀어낼 수 있는 변수입니다. 넷째, 부동산에서는 가격보다 현금 흐름을 더 보셔야 합니다. 생활비와 금리 부담이 같이 눌리는 시기에는 좋은 집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지금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는 이 말의 본질은 전쟁이 지정학 리스크를 넘어서 미국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기름값 오르고 운송비 오르고 기업 마진 눌리고 체감 물가 올라가고 소비가 줄고 연준의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즉 이번 전쟁이 미국 안에서 가격, 소비, 금리, 부동산까지 다 흔드는 간접 과세 구조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전쟁 비용이 미국 경제 안에서 누구에게 먼저 어떤 순서로 넘어가냐입니다. 이 순서를 읽는 사람만 다음 시장을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보고 계십니까?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